이제 뭐 작년에까지만 해도 사실상 뭐 미분양이 막 너무 많다, 거래량 그렇죠. 줄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아파트값 상승이다, 뭐 거래 급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좀 강원일보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죠. 그렇죠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네. 5월 도내 아파트,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932건인데 이게 전월에 비해서 273건 증가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달, 전전달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감소를 했었는데 네. 2013년에 2,937건이었는데 5월에 그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상하고 달리 올해 그 거래가 줄 것 같았는데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. 네.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기사나 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직됐던 시장 경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제 정착하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서 관심이 많다가 네. 다시 이제 거래가 주춤해지거든요.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.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 매입 적정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매 아파트마다 모든 아파트마다 있는데 내가 요 정도까지 하면은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한 3, 4개월 지나면서 코로나19 지나면 맞춰진 게 아닌가 하는 게 특이하게 지금 5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던 거는 뭐냐면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정리가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아파트 살 사람들, 수요자들이 사는 거고 실제 수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이 안에는 왜냐면 그 뭐 강원도 내에서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계신 분들이 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흐름은 일단 이게 과거 한 달, 두 달 전보다는 거래량이 늘었다. 이거는 뭔가 좀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죠. 특히 저는 이제 원주에 있으니까 이제 원주시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만나고 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외지 투자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수도권 규제가 있으니까 원주나 이제 가까운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나 춘천 등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신다고 그러고 이제 원주는 또 기업도시랑 혁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던 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실제 그러면 저 변호사님 서울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있으신 거예요? 네, 저는 이제 전세를 살고 있다가 이제 임원 기자님 말씀하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제가 아파트를 샀습니다. 타이밍이 됐군요, 이제. 네,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아파트를 이제 분양권을 거래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래가 거의 없어서 분양권 거래가 거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있는 거를 집은 정도인데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 또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부동산 카페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어떤 매물이 올라오는지 이렇게 좀 밤에 자기 전에 보곤 하는데 올랐구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들곤 한답니다. 프리미엄 많이 붙었죠. 네,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이상 오른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거의 한 1,000만 원, 한 뭐 1,500, 2,000 이 정도 형성이 되던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제가 볼 땐 저희가 춘천에 살아서 그런데 그 삼천 그 있는 위치가 레고랜드 그리고 삼천동에 지어지고 있는 사막산 케이블카가 있어요. 그런 거가 상당히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되는 쪽으로 있어요. 그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높아진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정일 변호사님이 거기 사실 거잖아요. 네네. 팔 거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피 올리는 거 보면서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죠. 제일 데스킹을 보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들 얘기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전문가들도 대체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강원도의 부동산은 그거하고 연동돼 있는 일부 뭐 이렇게만 기사가 나오니까 좀 저희가 취재하는데도 전문가 얘기를 어디까지 지금 들어야 될까? 그래서 이제 우리 홍승현 기자가 실제 현장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을 설문조사를 했었죠.
네, 제가 47분 정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72.3%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, 부동산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달라진 부분은 실거래량 감소가 68%, 집값 하락이 34%를 이제 차지를 했었고요. 집을 보러 가는 것도 꺼리고 누가 자꾸 집에 오는 것도 꺼리고 진짜 올 사람 아니면 오지 말라고 공인중개사에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좀 위축되는 영향을 보였었다라고 공인중개사는 말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주시에 좀 찾아가 봤어요. 그래서 시에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원주는 이제 코로나 딱히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그러면 아니냐. 현장에서는 약간 심리적으로 그렇죠. 현장에서 거래를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는 문의 자체가 많이 줄은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으로 그렇죠.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. 네. 좀 강원도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를 자랑하는 아파트 좀 어딘지 아시나요? 2018년 8월에 강원도민일보에서 보도했던 기사인데 1등부터 5등까지 정리했는데 이 중에 4개가 다 속초입니다. 지금 1등 아파트가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, 그래서 전체 분양 가격이 8억 8천. 2등은 뭐 마찬가지로 속초 141제곱미터인데 이게 3.3제곱미터에 1,951만 원. 그래서 전체 아파트 분양 가격은 8억 1,980만 원.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속초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마 우리가 소위 이제 최상층이라고 그러죠.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일반 우리가 서민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강원도 아파트가 이렇게 8억까지 가는 게 좀 너무 놀라요. 네, 좀 놀라운 것 같은데 뭐 춘천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? 있죠. 그렇죠. 근데 신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장 높게 찍으면서 네. 이제 고급 아파트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1,000만 원 넘으면서 2천만 원까지를 가는 것 같고 네.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상당히 억제를 했어요. 그러니까 분양가가 사실 자유계약이고 시행사,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하면은 어차피 시장 경제니까 맡겨놓으면은 그거 살만한 사람들이 사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춘천시는 상당히 규제라 그럴까요? 관여를 많이 했어요. 제가 출입을 할 때 보면은 그래서 800만 원대에서 하지 않으면 인허가에 상당히 까다롭게 했어요. 그거를 크게 깬 게 아까 말씀드린 규제였어요. 이제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네. 브랜드 가치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 더 좀 오르는 폭이 더 큰 것 같고요. 네.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만족도가 높아져서 단지 안에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서 또 어디 이제 단지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또 브런치를 또 먹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다 스쿨 존에서 다 이제 통학 다 시킬 수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같이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그걸 다 따라잡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편의시설이란 편의시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전국적인 아파트 노후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 수요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.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 투자처로 아까 얘기했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았어요. 관심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았다는 게 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원주가 약간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자체는 좀 정체가 돼 있다고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춘천은 그거 원주하고는 좀 다르게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들이 상승하네.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는 이 분양가를 높이면은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주택 대출 서비스가 계속 이제 살 수 있도록 네. 그리고 은행하고 시행사하고 그 상품을 만드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대출을 중도금이나 이런 거 무이자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서비스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게 또 요건이 되는 거죠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, 추첨이. 근데 상당히 아쉬웠지만은 부담도 됐었어요. 그러니까 대출을 또 이제 끼고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. 상황이니까. 근데 그 주위에 보면은 저와 비슷한 그리고 그 수준의 우리 중산층에서 상당히 많이 자기가 그렇게 돈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
대출로 이제 은행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. 그게 더 중요하다. 내 빚보다 내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심리가 지금 많이 확산이 돼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속초에 이번에 신규 분양한 아파트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던데 좀 어느 정도 되나요? 일단 그 속초에 들어온 이제 이렇게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이제 A라고 고급 아파트죠. 2015년에 속초시 인구가 2015년 5월에 8만 2천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. 세대 수는 36,999세대. 그런데 5년 만에 인구는 오히려 360여 명이 줄었어요. 그런데 세대 수는 2,000세대가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아파트 신규 아파트 엄청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속초에 거주하는 실제 시민들이 구입을 하는 아파트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서 건설인가요? 거기서 만든 거기 경쟁률이 엄청났어요. 바다 딱 보이는 한 동은 5억이 넘어가요. 그 옆에 있는 동의 가격이 2배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게 여기는 뭐 경쟁률이 88대 1인가 뭐 80대 1인가 그랬고 거기 심지어는 펜트하우스 3채 했는데 여기는 뭐 100대 1이 넘어갔다 그러죠? 100 몇십 대 1인가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브랜드 아파트, 바닷가, 조망 이런 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뛰고 반면에 바다가 좀 안 보이거나 저쪽 교양동이나 뭐 이렇게 좀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나는 현상이.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죠.